판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만 가지고 그 일부 내용 가지고 가부간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장기간의 복잡한 증거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판 과정에 전체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가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판결문에 이제 명시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판결문에 명시된 김영환, 이재명 두 사람의 문답은 사실 1시간 이상의 방송 토론 과정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 기재한 것이거든요.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전체 토론의 전 과정을 사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과정 전체를 파악하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단순히 판결문에 기재된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그게 옳으냐 맞냐 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법관으로서 이제 증거 기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서 보고서 검토를 하고서 그 과정에서 그 문구의 문단의 맥락을 보고 판단했을 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전체 판단하지 않고서 그걸 가부간에 얘기하는 저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대단히 오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확정 판결은 그 대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굉장히 위험하다. 저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재심에서 뒤바뀌기 전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 판결에 나온 그 내용 있잖아요. 방송 토론에 있어서의 내용은 상대방의 물음에 대해서 답한 것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커이지순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것은 이미 있었던 판례거든요. 2007년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게 판례에 따라서 그 근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지 이번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그 논리가 아니라는 법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이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이것을 가부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좀 더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 그 압수수색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언제 발부해야 되는지, 압수수색을 어떤 범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 요건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그걸 만들기 필요하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굉장히 중요한 범죄 정보가 디지털 기기에 디지털 정보로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디지털 그 압수수색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법관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압수수색 영장에 뭐랄까 객관화라고 할까 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까 이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규칙에 그 빨리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그냥 통째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그 정보를 그대로 다른 USB 같은 그 매체를 이용해서 그냥 다 복사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근데 수사기관들 가져와가지고 그 재판에 다 제출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 목록을 바로 판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자매체를 압수수색 하더라도 거기 어떤 내용을 압수수색했는지 판사는 전혀 법원에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압수수색되는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현재는 사후적인 이제 위법수사 통제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적 또 절차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압수수색할 거고 그 압수수색한 것 중에서 그 증거와 관련 없는 것, 기소되는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그 자료, 그러니까 그 과잉해서 압수수색을 해놓은 그 정보 자료를 나중에 활용했을 경우에 그 활용한 걸로 해서 이루어진 그 기소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대검 전국 디지털 수사망, 그러니까 디넷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증거로 해서 압수수색한 그것이 지금 업로드되어 있는 그 내용이 현재 보면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게 그대로 보관된 49,000건이 그냥 진짜 보관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대검 2012년부터 압수수색한 그 디지털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게 그것이 49,900건 정도에서 5만 건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은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법하게 압수수색에 돼서 기소됐을 때 증거로 제출한 그 똑같은 게 기존에 그 보관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원래는 하나만 압수수색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를 해놓고서 하나만 쓰고 나머지 4개가 보관되어 있는 거지. 그것도 전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를 쓰고 나중에 4개를 갖고 있다가 4개 갖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다른 또 그 수사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다시 청구해가지고 압수수색 신청을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다른 장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범죄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게 지금 49,900개가 지금 대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 관련된 일은 아닌데 이렇게 그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이런 정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에 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자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전자정보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대검에서 이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저희는 그 관련된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거기에 원래 압수수색 취지를 벗어나서 압수수색 돼서 보관되어 있는 그 다른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추가 다른 범죄를 할 때 사실 별건 수사를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수사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소나 부적합하다고 법원에 판단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장치를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